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일요일자 예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상을 잡으면서 예상가들이 다 끙끙대면 저도 마찬가지죠. 예,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토요일자보다 따따블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먼저 1월 10일 일요일 첫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그레이트 칸이라는 마필 후착 찾기인데 라운하이도 좋습니다. 근데 일단 이 용마루고요. 용마루고 이게 왜 용마구루야? 자, 이 마필 참 희한한 마필입니다. 조교 때도 안 뛸라 그래요. 근데 또 이전에 첫 번째 주행 심사 모래 맞고 이제 아유 뛰지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번 그 주행 심사를 보니까 또 의외예요. 생김새는 좋습니다. 갖고 있는 체형은 괜찮습니다. 근데 조교 때도 거의 안 뛰려고 그래요, 말이.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너무 안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한테 돈을 배팅을 하기는 너무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마필이에요. 들어오고 나면 어쩌고저쩌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저 같으면은 좀 말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마필은 없어요. TG 블랙이요. 요 마필은 토요일자 얘기했던 JS 캡틴인가요? 그 말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NETG 이런 마필들 10번입니다. 7번은 TG 블랙이고요. 10번은 NETG입니다. 정말 걸음 느린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입상을 하려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주폭을 좀 작게 해주면서 좀 주로가 가볍고 이런 상황이 좀 그냥 얘한테 맞는 상황이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얘한테 안 맞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레이디 럭키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마필 그렇게 크게 서울 크라운이요. 얘도 조금 농리충 다 마찬가지고 이게 신마경주기 때문에 용마구루나 라우나이를 공략을 한다는 거는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공략 이건 의미가 없어요. 워낙 축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경주였었고요. 자, 두 번째 경주입니다. 2번 베스트탑, 3번 우아룡, 외곽으로 가면 11번 나의 전설, 깨우침은 좀 그렇고요. 원더풀 오렌지, JS 파워는 좀 컨디션이 아닌 것 같고, 조심하셔야 될 마필은 이 7번 빅토리 질주입니다. 지난번 그 전인가요? 송재철 기수가 있었을 때 참 희한하게도 이게 송재철 기수 아니면 유승환 기수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송재철 기수나 유승환 기수를 일부러 고의로 추천한 적은 없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일부러 기수를 선정해서 추천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다가 제가 유승환 기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도 제가 유승환 기수니까 안 되는 말 추천 그런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이 경주도 인기권 CM마필도 빼고 갈 수 있는 경주는 아니죠. 이 마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없어요. 일단 이 경주는 어리고 아직 어린 마필들이고 아직 뭐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주입니다. 12마리 추천해 있는 세 번째 경주. 이런 것들이 참 12번 임기현 보스입니다. 제가 나올 때마다 지금 몇 번 추천드렸죠. 근데 토요일자에 출전하는 갑자기 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토요일자에 출전하는 마필 있죠? 내성병력. 얘나 내성병력이나 이 마방에 이런 마필들이 많은 거 보면 좀 주인을 닮아가는 건지 주인은 좀 닮아가요. 제가 예전에 보면 말들이 보면 거의 조교사 일부러 깨맞힐서 그러나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1번 둘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추천드렸던 마필인데 말은 안 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는 이제 사이즈고요. 거기다가 사이즈. 거기다가 이제 이기의 기수가 안착을 했고 이기의 기수 추천드리잖아. 왜 자꾸 기수를 자꾸 선정을 했다고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자꾸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자, 안목항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여태까지 얘기했던 골드 해머라든가 대박 행진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얘가 뛴 상대가 조금 약한데
여기선 선행이니까 뭐 이런 마필들은 또 조건이 좋아졌잖아요.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요건 체중 체크를 하십시오. 말 컨디션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공백기에 비해서. 근데 좀 체중 체크가 좀 필요하고요. 페더럴 킹 지난번에 아주 무너졌죠. 예. 자, 스페이드 매시입니다. 스페이드 매시. 큐피드 강자 9번 스페이드 매시, 10번 큐피드 강자. 요 스피드 매시가 말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완벽하지가 않아요. 조금 부족해요. 이런 것들 이제 착순 오면은 착순까지만 봐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4, 5차 오면 다음번엔 거의 살아나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죠. 좀 있으면 이제 뭐가 나오는데. 영광의 비트, 두리, 안목항, 인디언 보스, 뭐 이런 말 위주로 가야지. 이경주는 뭐 스페이드 매시 들어오면은 뭐 못 맞히는 거죠. 뭐. 네, 아직은 조금 부족. 얘네들을 이길 수 있는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컨디션까지는 좀 아니다. 3경주였었고요. 자, 4경주 가겠습니다. 12마리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1000m고요. 그래서 5굴입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공주사랑. 예. 12번이죠. 이제는 이제 뭐 특별하지 않으면 제가 추천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4번? 한 5번 추천드렸어요. 공백기 이후에 지금 계속 뭐 많이 추천드렸어요. 근데 지난번에 김용근 기수가 뭐 다른 기수들도 다 잘 탔어요. 근데 김용근 기수가 또 이 말은 또 기가 막히게 타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인 기록을 보면 물론 그 당시부터 이제 조금 늦어졌어요. 얘 기록을 보면 그때부터 좀 늦어진 것 같아요. 그 이전부터. 근데 그 정도 뛰어가지고는 안 되죠. 네, 그 정도 뛰어가지고는 이 경주에서 뭐 걸으면 될 것도 없고. 자, 레이디 켈리입니다. 뭐 지난번 백산 썬더는 제가 이렇게 센 마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트에서 조금 무너지더라고요. 13초 7, 1000m에서 13초 7이면 조금 위험하죠. 초동루즈도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건 좀 다른 얘기 할게요. 지금 공백기를 갖고 나오는데 계속해서 물 먹으러 가려고 그러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뭐 외곽으로 사행하려고 하는 외곽 사행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정도까지는 안 해요.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주행을 똑바로 하는 게 아니라 주행을 계속 삐딱하게 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외곽 사행이라는 건 휙 돌아서는 게 외곽 사행이죠. 그러니까 부풀어 나가는 것과 외곽 사행과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걸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건 좀 차원이 틀려요. 외곽 사행이라는 건 말이 이렇게 휙 돌아서요. 우리 여러분들 일본말로 뭐 빠가야로 뭐 그러지 않습니까? 바가스키라 그래요. 바가스키. 돌아서는 거. 그 다음에 외곽으로 나가는 거는 이게 뭐 저도 어쩔 수 없이 일본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 훅구리라 그러죠. 바깥으로 부풀어 나가는 거. 이게 차원이 틀린 겁니다. 근데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 아무튼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그런 단점을 초동로즈가 갖고 있기 때문에 조교를 어떻게 해요? 구보만 해요. 자꾸 이거를 습성을 이제 그러니까 적응을 시켜주는 거죠. 습성이 아니라 적응을 자꾸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이제 좀 빠르게도 한 번씩 하고 이제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얘가 빨리 가면은 자꾸 바깥으로 풀어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몸에 익숙하게 적응시키기 위해서 살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적응을 했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가늠하기가 어렵죠. 한 번은 일단은 뭔가 거기다 공백기에다가 얘가 이제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치는 조교를 한 거지 일단 실전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조교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도 이제 기본 능력이 있으니까 무시는 못하겠고. 자, 아워사이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4번 아워사이먼과 마찬가지로 레이디 킬러 5번과 지난번 뛴 걸음들을 보면 얘네들 일단 뭐 거기서 거기에 도찐 개치네요. 신부 이제 나왔죠. 예, 이제 지는 1번 게이트에 선행 안 가면 안 가는데 답이 확실하게 나왔잖아요. 이런 신부가 500km가 나가는데 한 40km짜리 체형 같아요. 한번 보세요. 목이 짧고 동체가 짧기 때문에 주폭이 짧아요. 500km 나가는 마필이 주폭이 팔팔팔팔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래 맞고 고개 딱 들고 목이 짧은데다 고개 딱 들고 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뛰죠. 그러니까 모래 맞으면 힘을 너무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최강마 선행 가야 되는 선행 필수를 줘. 와이니키 이 멀루 기수가 이게 바꿔 탔어야 돼. 이 백학은 이거는 센 말 아니에요. 이 마필은
상대가 너무 빨라요. 거기다 단거리고 얘는 뭐 13초 79 이렇게 뛰었지만 순발력 면에서는 얘한테 확실히 뒤지는 마필이에요. 너무 빨라요. 엄지영, 캠프바다, 토동루드, 아이슨, 레이디 켈리, 빅플랜이요? 예. 이게 그 제가 토요일째 얘기했던 세네 초이스랑 같이 뛴 마필이잖아요. 선행 여기서 선행이요. 선행 가면 뭐 레이디 킬러 뭐 다 빨라요. 예, 너무 빨라요. 이런 경기는 예, 완전히 뭐 그랑프리예요. 1000m 그랑프리. 그냥 순발력과 빠르르 누가 빠르냐 한번 내기 하자 그런 식 경주 같아요.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이 5번 시티엔젤입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뭐 실전 가니까 아니더라고요. 장출 기수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또 장출 기수 얘기한다. 자, 1번 정주의 꿈입니다. 예, 어떤 분 이 얘기 했던 거 아닌가 이 말? 예, 뭐 날라오네요. 뭐 앞에가 붙어 이혁 기수가 앞에 붙어버리니까 뭐 어떻게 돼요? 뭐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안토니오 기수가 안착을 했고 1번 게이트니까 이제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조의 꿈이 선행을 가려고 하다 보면 힘을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가 아까 여태까지 제가 토요일자 일요일자에서 다 얘기했듯이 얘가 갖고 있는 그 흠이 그런 식의 전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가 뒤에서 그냥 중간쯤에서 붙들어 버리잖아요.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기말의 능력을 끌어내는 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면 아예 쉽게 선행을 가든가. 그러니까 선행을 가려고 누구를 이기려고 넘어서다 보면 힘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전개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마필의 어떤 단점이 이런 식의 전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선행 가나요? 예, 선행 뭐 가든 말든 뭐 오늘은 뭐 1번 게이트에 뭐 1000m에 문세영 기수처럼 그냥 뒤에서 붙들고 있어도 되고. 그다음에 이경주는 조심할 가장 센 마필이 누구냐면 센데 뛰다닌 마필이 센 마필이 아니라 가장 센데 뛰다닌 마필이 2번 사이먼이시면 보여준 건 없어요. 근데 얘도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뒤에서 올 겁니다. 이경주 자체에서 얘가 뭐 아주 느린 순발력은 아닙니다만은 이경주 자체가 얘한테는 너무 빠른 경주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 자, 6번 와와 여장부입니다. 이게 이제 세죠. 이게 오히려 사이먼 이게 더 세죠. 예전에 이게 490km까지 나갔던 마필 그 마필 아닌가요? 근데 최근에 맞아요. 이게 그 마필이에요. 그래서 490km대에서 잘 뛰었던 마필인데 최근에 뭐 460km까지. 그러니까 이런 집이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을 보면은 제 기억이 맞다면 490km대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마필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470, 406까지. 그러니까 물론 조교사가 쟤는 490kg 갖고 안 돼. 그 하중을 못 견뎌. 못 뛰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체중을 뺀 건지 아니면 안 먹어서 뺀 건지 그걸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런 걸 알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방송보다는 이제 그 정보 좋아하시는 그런 것들 걔 지금 살 빼고 있는 중이래. 걔 지금 밥을 안 먹는데 그런 정보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베스트그램입니다. 지금 얘가 9번을 뛰었는데 오늘 1200이 처음입니다. 얘는 뭐예요? 500kg가 넘어가는 체형을 갖고 있는데도 보면 정말 뭐랄까 좀 뭐 결정력도 없지. 그러니까 왜 없냐 이거예요. 결정력이 500kg가 나가는데 왜 결정력이 1000m에서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아주 쉽게 뛰어버리면은 오잖아요. 근데 조금만 어려우면 안 돼. 500kg가 나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적응을 시켜주면 괜찮죠. 근데 주구장창 내가 지금 이겨야 된다라는 오히려 역효과만 낸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1200에 온 이유가 뭘까요? 뭐 취입을 한번 해보겠다고. 제가 봤을 땐 그런 작전은 아니에요. 활용도 마찬가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뛴 상대가 너무 약해서 시원시원하게 뛴 것 같이 보이지만 상대가 좀 너무 약했어요. 거기다가 자 지난번에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몇 번 게티했어? 7번이었어? 5번이었었죠? 5번이죠? 5번
5번일 겁니다. 자, 이렇게 무리가 있는데 얘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얘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외곽 사행은 아니고 얘는 이 바깥으로 자꾸 기대에 나가려고 그래요. 왜 나가려고 그러냐면 이 모래 맞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 이런 애들이 같은 경우에 성질 더럽거든요. 칼칼해요. 더럽다라고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냥 성질이 무척 칼칼합니다. 조교도 잘 안 돼요. 가다가 막 지 맘대로 뛰려고 하는 마필이에요. 그거를 김옥성 기수가 잡아가지고 똑바로 뛰게 해서 여태까지 뛴 겁니다. 430kg짜리가 주폭 상당히 좋잖아요. 신장력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단점은 뭐예요? 자,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려요. 자, 지난번에 5번 게이트에 있었기 때문에 5번 맞아요? 맞기나? 5번 맞아. 5번 게이트에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막아줬어, 이 바깥에. 근데도 여기 돌 때 바깥으로 그러면서도 나가려고 말하고 김옥성 지사하고 신랑이 하잖아요. 근데도 어떤 최단거리를 뛰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막아줘서 최단거리를 뛰었기 때문에 다시 라스트에서 탄력을 냈습니다. 근데 상당히 약했어요. 근데 오늘은 뭐예요? 12번 게이트. 더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경기였었고요. 자, 6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네. 이 돌격 앞으로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랬던 경주였었고 이 경주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말에 대해서는 얘도 마찬가지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 토일자에서 얘기했던 어떤 후구 추진력이 좀 뒤를 벌리고 뛰는 마필이에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왜 김동수 기수가 1700에서 늦게 1300에서 늦게 올라오니까는 1700에 2번 뛰었죠. 그래서 한 번 입상했을 거예요. 왜 김동수 기수 같은 기수를 안 태우는지 저는 왜 몰로 기수나 안토니오 기수 기승술로 따지면 안토니오 기수나 몰로 기수가 100번 낫죠. 100번은 아니고 2번 낫죠. 근데 오히려 이런 마필들은 김동수 기수하고 호흡이 더 잘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수 기수는 죽기 살기로 안배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입상을 했던 거거든요. 더 어떤 탄력을 끌어냈고. 근데 이 마필은 그냥 가는 대로 다 가주면은 힘 못 쓰는 마필이에요. 그냥 짧게 얘기한 거고요. 자, 히든 삭스입니다. 2번 히든 삭스고요. 좀 발을 높이 쓰는 마필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마필이 되는 말이냐 그렇게 그러더니 거저 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좀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근데 아직도 발은 좀 이렇게 자세도 높고 발도 높이 써요. 근데 그러면서도 뛰는 거 보면 이 샤크짱, 샤크짱 제가 한번 추천드려서 맞췄던 그 마필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 마필인데 그 마필한테 졌으면은 일단 이경준 상대는 약했어요. 저는 축으로서는 좀 불안하다는 얘기죠. 일단 모험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경주인데 여기 왜냐하면 잠재력 있는 8번 빅투더빅이 있습니다. 빅투더빅이 있고 이게 암말만 아니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던 5번 샤련이 위너가 있습니다. 정말 두 마필을 다 좋더라고요. 이런 마필들입니다. 물론 흠이 있죠.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는데 그 흠이 경주력에 그렇게 크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반면 히든삭스 같은 경우 2번입니다. 히든삭스 같은 경우는 자세가 조금 높아요. 물론 이제 아직 어떤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성질이 칼칼한 히든삭스가 날 수 있습니다. 날 수 있지만 어떤 잠재력 측면에서 보면 5번 샤련이너나 8번 빅투더빅이 좀 더 낫다. 여기 1번 슈룹입니다. 이런 마필들은 마찬가지죠. JS 캡틴이랑 마찬가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전부 다 뻣뻣해요. 이런 샤련이 인어나 JS 군주 얘네들이 지금 파워가 좀 부족하거든요. 어떤 밀어대는 힘이. 근데 이 슈룹 같은 경우 힘으로 파워를 내는데 몸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구간밖에 파워를 안 내요. 근데 이 샤련이 인어나 지금 누구죠? 빅투더 같은 경우는 유연하기 때문에 아직 순간적인 파워는 못 내도 길게 가는 힘은 있어요. 왜? 유연하기 때문에 오래 쉽게 뛰거든요. 힘을 안 쓰고 뛰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문학스카이도 11번입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마필이고요. 그 다음에 9번 JS 군저요. 이건 좀 뭐랄까 좀 주행이 좀 잘 안 되는지 지난번에도 제가 너무 믿지 마시고 1700, 1600, 1700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보조줄에서 거꾸로 가 아직 조교를 마음껏 못해요. 막 말이 등치는 있고 힘으로 막 뛰려고 하는데 발심도 막 난리를 피는 그런 마필이에요. 일단 뭐 히든 삭스를 축을 세울 거냐 안 세울 거냐 이게 관건이죠. 축으로 세워갈 거냐 아니면 모험을 좀 해볼 거냐. 자, 7경주입니다. 1600m고요. 1600m는 참 애매하네요. 예, 애매한데 일단 이 경주는 여러분들 스트롱 캡틴이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좋아졌습니다. 지난번 뛰어서 좋아진 게 아니라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얘는 단점이 있어요. 뭐랄까요? 얘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던 캠프 K, 챔프 K, 예, 금화필처럼 뒤도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는데 어깨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순발력이 없더라고요. 바닥에 있어요. 이 1600m는 좀 가늠하기 어려워요. 이게 아예 1700이나 1800 같으면 가늠하기가 좀 수월할 텐데. 자, 스피드 성능도 거의 바닥권에서 오죠. 금하이크 1700 처음 뛰죠. 1600. 이게 장거리 처음 뛰죠, 코너. 초인 강자. 이게 저는 좀 세게 봤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 부산 가서 뛴 거 보니까 생각 밖에. 물론 그 경주 자체가 세죠. 셌었는데 저는 얘의 어떤 순위가 아니라 얘가 뛴 그 과정을 보니까 저거밖에 안 되나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하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체에서 저는 좀 어떤 그 주폭이나 이런 아직 힘이 안 차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조교 때도 보면 발을 조금 자주 바꿔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힘들어서 그런 건지 자꾸 자주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짧은 구간, 그러니까 웬만한 말들은 이 직선 구간에서 이제 좀 뛴다 그런 마필들은 쫙 한 발로 뛰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요 중간쯤 오면 꼭 바꿔요. 거의. 그러니까 10번 뛰면 예를 들자면 10번 뛰면 한 7, 8번은 꼬박꼬박 바꿔요. 어쩌다 안 바꿀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교자가 훈련자가 좀 지시를 해요. 미리 바꾸니까 그걸 알고 못 바꾸게 하는데 그러면은 탄력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힘이 안 차서 그런 거지. 가늠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역시 이제 정보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2번 너브레이스인데 이 마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필은 그러니까 빨리 이런 마필들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말 아마 들리는 이야기로는 조교사도 그런 얘기를 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너무 많이 정말 시원시원한 주폭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이길 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얘가 갖고 있는 그 흠을 어떤 그 장점으로 바꿔줘야죠. 주폭이 너무 시원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걸 안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다 풀어놔줘 버리니까 얘가 나한테로 짧은 구간, 특히 이제 직선이 긴 힘을 많이 쓰는 거리. 그러니까 1700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조금 무뎌지긴 했습니다만 이전에 박태준 기수가 기승했을 때 보면은 그때는 정말 힘만별 많이 했죠.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해줘야 돼요. 더 해줘야 그걸 습관을 들여줘야죠. 적응을 시켜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좀 선행만 고집하는 게 선행만 고집하면 된다니까요. 말이 어떤 수명을 오래 가기 위해서는 좀 선행보다는 저는 따라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닥 취입은 안 되죠. 그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자, 7경주였었고요. 자, 8경주입니다. 예, 정상백호입니다. 5번 정상백호. 이 에코포존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뛴 거 보면 상당히 약했어요. 남쪽 나라 정도 이거 인정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그다음에 5번 정상백호인데 얘가 지금 컨디션이 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도 뭐죠? 흥 캡틴? 예. 제가 진짜 걸어도 못 다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상대성이거든요. 예. 이 정상백호하고는 그거는 조금 차원의 틀립니다. 이 정상백호는 조금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얘는
분명히 뛸 마필이니까 그런 건 좀 9주 만에 나오네요. 이것도 선스타트 뭐 이건 뭐 지난번에 워낙 이런 선입관이죠. 뭐 그냥 워낙 못 뛰던 마필 이러다가 보니까 또 다른 생각도 이제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가지고 에이. 내 컨디션은 많이 좋아졌고요. 불구레는 컨디션이고 천년회비 이런 거는 뭐 얘도 마찬가지죠. 아까 이제 러브레이스랑 같은 맥락이에요. 주폭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맨날 김용근 기수가 무빙 해가지고 어쩌다가 한번 그게 통할 수는 있어요. 상대가 약하면. 근데 아무 때나 통하는 건 아니죠. 거기다 오늘 3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얘는 바깥에 있는 게 더 좋아요. 바깥에 있든 뭐 바깥에 있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큐티밥입니다. 지난번 이제 출발하자마자 뚝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1등 왔어요. 1등 왔어. 혼자 뛰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냥 54kg? 54kg의 부담 중량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신현철 기수가 보통 53kg, 지금 지난번에 53kg였었죠. 그러면은 맥시멈 제가 봤을 때는 51kg예요. 그러니까 2kg 달고 체하가 1.5kg라 그랬죠. 근데 이제 뭐 남바지킹도 있었으니까 남바지킹 빼고 다는 거니까. 원래 후검량에는 남바제킹을 빼요. 번호제킹을 빼고 밑에 깔은 담요라 그래야 되나? 스펀지하고 안장하고 복대하고 복대도 상복대 하복대하고 등자 포함해서 하이바 벗고 채찍 놓고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안장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53kg를 맞춰야 돼요. 그럼 안장 무게 빼고 나면 안장 무게 그러니까 기수 몸무게가 지금 신영철 기수가 좀 53kg는 맥시멈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최소한 51.5는 나가야 돼요. 얘 안장 무게가 제가 요즘에 더 가벼우던지 모르겠지만 1kg까지는 못 줄여요. 최소한 뭐 등자도 있고 복대도 있고 안장 500g, 300g짜리 올리고 스펀지 한 2, 300g짜리 올리면 결국엔 1.5kg 나가거든요. 아무리 줄여도 1.2, 3 거기까지. 그러니까 1.5kg를 본다면 내 중량 51kg, 기수 중량 51kg. 이것도 또 뭐 설명해드려요. 예, 말 위에 장등에 실을 수 있는 말 장등에 실을 수 있는 부담 중량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큐티바비가 53kg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건 기수 중량하고 안장 중량하고 플러스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안장이 1.5kg라는 얘기죠. 1.5kg, 맥시멈 1.5kg 겁니다. 1.5kg를 달고 1등 왔어요. 1등.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게 53kg의 부담 중량이 빠졌다고 1등으로. 정말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런 것 보면은 이렇게 무시 못하는 경우가 있죠. 뭐 아직 이 큐티밥 다른 얘기하면 큐티밥의 어떤 뭐 능력은 좀 있습니다. 아직은 좀 더 보여줄 게 있는데 앞마리 때다 볼폰이면 뭐 얼마나 더 뛸지는 뭐. 그다음에 9번 플래시 제트입니다. 이현정 기수입니다. 또 거기다 또 이현정 기수예요. 제가 봤을 땐 이경주에서 이 플래시 제트가 제일 셉니다. 근데 과연 깡바닥에서 타이밍을 잡을 거냐 못 잡을 거냐 이게 걱정인 것 같아요. 네, 제일 셉니다. 플래시 제트가.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 현혹시키는 말 같지만 그런 생각은 하셔야죠. 플래시트가 순발력이 없는데 남들 여기 다 뛰는데 내가 여기서 얘네들이 쓰느냐 안 쓰느냐 계산부터 일단 해야 되겠고요. 얘네들이 같이 예를 들어서 13초 5라는 그 마지막 200m 활용 타임을 계산을 하자고요. 13초 5라는 활용 타임을 갖고 있다면 얘가 12초 5를 갖고 있어야죠. 무슨 얘기냐? 1초 정도를 땡길 수 있어야 돼. 1초면 몇 미터죠? 8m인가요? 1초면 2발 반이죠. 2발 반. 말한테 2발 반. 말한테 2발 반은 2.4m 곱하기 2.4 플러스 1.5 1.2 마신. 그러면은 몇 메타예요? 이게 몇 메타? 2m, 3m, 5m 반 2.4, 2.4, 2.4니까 한 6m, 7m 되나요? 네, 7m? 7m? 네. 7m의 갭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1초 사이에. 맞나요? 계산이?
두 발 반이니까 한 발에 2.4m가 아니죠. 이거 잘못 계산했네. 잘못 계산했네. 마신이죠, 이거는. 마신이지. 이거는 마신을 잘못 계산한 거고 한 발에 2.4m를 뛰는 게 아니고 체장의 길이가 2.4m고 한 발이 이건 발수니까 한 발에 몇 m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잘못 계산했을 거예요. 7m가 아니고요. 이건 7m가 아니고 두 발 반이에요. 두 발 반. 그러니까 1초에 두 발 반을 띱니다. 말이 보통 평균. 그러면 그렇죠. 예. 6m를 잡아야죠. 6m를 잡으니까 12m 두 발이니까 12m에다가 반 마신이니까 3m를 더해야죠. 예, 15m네요. 2, 6, 12. 예, 15m네요. 15m. 그러니까 얼른 계산하면 15m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예, 두 발 반이면 15m를. 그러니까 보통 제가 제일 요거를 짧게 계산한 건데, 요게 짧게 계산한 건데 보통 말이 한 발에 잘 뛰는 말은 못 뛰는 말은 6m, 잘 뛰는 말은 8m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럼 7m로 계산할까요? 평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6m, 8m를 계산해서 보통 제가 쉬어도 그래요. 제가 이거 걸음 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걸음을 계산해 보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잘 뛰는 말하고 또 추임말하고 선행말하고 걸음이 다 틀리고 거리가 다 틀려요. 아무튼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뭔 얘기했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팔경주였었고요. 자, 구경주 가겠습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습니다. 디터미네이션이 있고요. 천개성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천개성도 보면 아까 여태 얘기했던 화룡이나 뭐 다른 마필이랑 다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조금 상대는 약했습니다. 근데 천개성이라는 마필은 오히려 이런 마필들은 제가 단거리에서 몇 번 여러분들이 안 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3연승 했어요. 네, 3연승 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다 선행이에요. 다. 한 번은 선행 외곽으로 갔어요. 나머지는 다 선행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모래를 안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마필도 정말 유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뛸 때도 막 1700 오기 전에도 이렇게 생겨서 안 뛸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하만식 기수인가요? 타고 한번 2등 오고 2등 올 때 그때 이제 그 이전에는 말이 컨디션이 좀 나빠졌었어요. 그 다음에 금화데니스 이거 승분전 선행 가서 낮에도 지금 뭐 롤러브레이드한테 접히고 사련이 1령 바닥에 있고 더 디터미네이션 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정하고 스마티블로 좀 세죠. 강서어떤 항준주번이 컨디션이 아니고 조심하셔야 될 마필이 두손왕자인데 이 경주 자체가 왜냐하면 이 두손왕자가 500km 나가는 마필이에요. 체중이 아주 큰 그런 체구가 큰 마필인데 진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무슨 뭐 사자가 호랑이가 쥐새끼 보고 놀란다 그건 아닌데 뭐 보고 놀라 하여튼간 그래요. 조그만 거 보고 놀라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 이 두손왕자가 모래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래 피했는데 이번에 모래 피할 기회를 만났어요. 컨디션도 괜찮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 500km 나가는데 동체에 비해서 짧은 목을 갖고 있고 조금은 짧아요. 동체에 비해서 좀 짧고 목이 두터우면서 리듬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야. 발로만 막 뛰는데 모래까지 와보세요.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비 오는 날 우비 입고 가면 막 짜증나잖아. 여름에 땀은 나고 막 그러면 몸 움직이기 싫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선행 뭐가죠? 청계성 금화제니스가 가면 바로 외곽으로 갈 수 있어요. 조금만 얘네들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빠른 마필이 뭐 있어요? 없어요. 스마티블로 이 정도는 뭐 그렇게 빠른 건 아니라고 그 정도는 두손왕자도 갖고 있고 그거만 천계성하고 금화제니스하고 아마 충돌이 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청계성이 좀 낫겠죠. 순발력 면에서는 김영균 기수면 일단 디터미네이션에서 앞에 가는 마필 하나 골라야 되고 선행 외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마필 두손왕자 뒤에서 오는 마필 스마티블로 이런 식의 어떤 전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경주였었고요. 자 10경주 2000m입니다. 몸 샵노커입니다. 60km입니다. 그냥 가죠. 이 경주는 뭐 샵노커를 뭐 빼고 갈 수 있어요. 저는 뭐 그럴 재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51km, 52.5인데 로드 이너요. 이거 보니까 2000m에서 조금 짧은 마필이더라고요.
둥치에 비해서. 왜냐하면 그 전에 이 김용근 기수가 2000m에서 한번 두들겨 패서 선행 가서 이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도 보면 상대가 그렇게 세지도 않았어요. 근데 따라가가지고는 안 돼. 공백기 갖고 있어요. 지금 지난주에 나오려다 안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울트라 로켓도 그렇고 라운록이 선행을 갑니다. 근데 얘가 버티는, 얘도 고개 딱 높죠. 얘는 들고 뛰는 마필이고 아예. 샴노코가 60km를 달았는데, 물론 얘가 60km를 59점 몇인가까지 달았죠. 박태준 기수가 기승했을 때 2000m 이게 뭐 지금 나이 7살에 60km와 5살 때 59km, 60km하고 차이를 봐야죠. 공략이 안 되는 경주입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1400m고요. 대군천하. 지난번에 좀 늦게 올라왔죠. 박태준 기수가. 초코캔디는 사이즈상 한 수 아래인데 아래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컨디션 좋고 부담 조항이 좀 53kg면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만큼. 자, 3300도리, 짱콩, 예, 왕벚꽃, 투프렌드 선행 가야죠. 골든게이트, 뭐 야옥 바람 속으로 이런 건 다 띄고. 자, 일단 대군천하가 조금만 그 서둘러 붙으면 여기 이 짱콩이라는 마필들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나? 예, 이 짱콩이 지난번에 그 대군천하를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이 짱콩이라는 마필이 보면은 한번 쫙 보세요. 이 1200은 몰라도 1400 이상은 말이 나치도 거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나치 다 쓰더라고요. 그 이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너무 시간이 막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슈퍼폴로도 이거 조교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뛰는 마필 이건 무시하지 마십시오. 왕복고 아직 컨디션 100% 아니고, 토플레인 선행 가야죠. 지난번에 선행 못 가니까 안쪽에 갇히니까 막 뒤로 가죠. 예. 대군천하가 가장 유리해요. 힘도 있고 순발력, 뒷심 다 갖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삼산 빅토리 지난번 짱콩 이긴 마필이니까 조심하시는 마필. 여기서 다 무너지면 딱 올라오시는 마필 하나 조금 거리가 짧아요. 예, 최강고수입니다. 최강고. 거리가 짧아서 제가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뭐 앞에 경주들이 좀 많이 선행마들이 좀 순다 이랬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주들이 뭐 그러니까 그런 편성들 상대들 좀 걸음이 좀 나치에서 나오는 마필 아닌 경주 이런 것들을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왕짱콩이나 이 삼산 빅토리의 걸음을 보면 쌈박한 걸음은 아니에요. 취입 걸음은 아닙니다. 상대들이 못 뛰었기 때문에 힘으로 버텨낸 건데, 최강고수 같은 경우는 조금 뒤에 있어요. 마지막에 거의 바닥에 있어요. 날라오는데 하여튼간 컨디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뭐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뭐 저도 이렇게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간 컨디션만 좋아졌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지막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 1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간 평화롭게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유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